요즘 날씨 왜 이럴까요?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네, 기상 분야 하면 바로 이분이죠. 맹소영 컬럼리스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 맹소영 컬럼리스트 나올 때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항상 우리 소영 씨 옷차림이 어떨지, 소영 씨의 패션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 네. 그렇게 뭐 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베스트 드레서는 아니거든요.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는데. 오늘은 좀 야외에 현장을 좀 돌아다녀봐요. 오늘 좀 추운데 밖에 계속 있어야 돼요. 돌아다녀 봐야 되는 일정이 오늘 있어서. 많이 춥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낮 기온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얇은 옷을 여러 벌을 껴입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옷을 여러 벌을 잘 못 입어요. 너무 덥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었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보는 것도 티셔츠에 요 안에도 있어요. 그냥 또 있고 티셔츠에 지금 맞아요. 모자티에 맞아요, 겉에 맞아요. 두툼한 코트까지 맞아요. 예, 캐주얼과 클래식을 같이 믹스 매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단디 궁금하시다면 입었습니다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날씨가 우리 지난주 얘기했을 때보다 더 많이 추워졌고 어제는 제가 서울에서 한 오후 4시 정도에 운전하고 있는데 살짝 눈도 날렸습니다. 맞아요. 네. 어제 눈발도 날리고 지금 이번 주 후반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어요. 겨울에 눈 오는 거는 두 가지 종류라고 했죠. 비구름이 들어오는데 기온이 낮으니까 비보다는 눈. 두 번째는 찬 공기 확장하게 되면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들어와서 눈. 이건 두 번째 눈이라고 보면은 돼요. 계속 이제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추워져요라고 물어볼 때 제가 늘 말하는 게 상대적인 추위, 절대적인 추위.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도 아래로 딱 떨어지는 막 그런 체감적인 추위는 아니기는 한데 뭐 중부 내륙 곳곳에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이맘때 나타나야 될 날씨보다는 3, 4도 정도 낮은 데다가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맘때 느끼는 날씨는 어제하고 기온은 비슷한데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체감 온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그죠? 맞아요. 지금은 근데 그래도 이렇게 수원을 좀 기준으로 봤더니요. 예. 거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오늘은. 네, 오늘은 지금은 예. 현재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거의 체감 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금 저는 수원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8시 현재 기온을 보니까 수원이 한 영하 5.2도인데 체감 온도가 영하 5.2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막 많이 춥다라고 이렇게 느끼지만 여전히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날씨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겨울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 내일부터 모레까지 그리고 길게 가지는 않아요.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 좀 이어진다는 거.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더 춥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네. 또 방심해요. 그렇지. 왜냐면 이렇게 다 껴입는 거 너무 답답하걸라. 좀 그쵸.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낮았다 싶으면은 이제 옷자림 바꾸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추운 것도 있어요. 맞아, 실제 맞아. 기온이 떨어졌다기보다. 맞아. 저도 말로는 여러분 얇은 옷 여러 개 껴입어야 좋아요라고 하면서도 얇은 거에 그냥 두꺼운 패딩 하나 딱 약간 이렇게 저도 많이 입는 것 같긴 그 합니다. 기상캐스터들이요 훨씬 더 날씨 잘 못 챙겨.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딱 방송에서 우산 꼭 챙기세요라고 마지막 말하고 나서 네. 바깥에 나갔다 맞다 우산. 우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후배들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은 일이고 또 내 개인사는 개인사인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좀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서 오늘은 제가 추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좀 다양한 속설, 궁금한 점 예. 이런 것들 이야기 좀 준비해봤어요. 어떤 게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체감온도 관련한 이야기 이제 이맘때 우리 지금도 체감온도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온도계에서 기온이 낮게 떨어졌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추위를 느끼느냐. 그게 중요하지 사실. 그거는 뭐 내가 신체로부터 외부로 발산되는 열이 양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예. 내 몸에 근육이 얼마나 있느냐, 내 몸에 지방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뭐 꼭 옷뿐만이 아니라 네. 요거에 따른 체형, 체열,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추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덜 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렇잖아요. 똑같은 날씨에도 맞아요.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풍속 냉각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 바람 얘기를 좀 하는 이유가 예. 차가운 바람이 몸에 얼마나 닿느냐에 따라서 열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보통 초속한 1m에 이거는 다만 찬바람에 해당돼요. 네. 찬바람 1m에는 체감 온도가 보통은 한 1도 정도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많이 차가운 바람은 2도까지는 떨어뜨려요. 와. 그러니까 영하 10도의 기온도 이렇게 적지 않은 추운 날씨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초속 10m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주 차가운 바람. 그러면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30도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해발 고도가 한 600m씩 올라갈수록 한 0.6도씩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100m라고 보시면 100m 올라갈수록 0.6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는데 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더 세게 불거든요. 맞아요. 저 칼바람 불잖아요. 완전 칼바람 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 산의 지형적인 효과 때문에 세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 산행 가시는 분들은 이 일반 지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추위가 느끼니까 옷차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체감온도 공식을 뭐 완성하기 위해서 뭐 실험이 있었어요? 남극을 6번이나 정복한 미국의 탐험가라고 폴 사이플이라는 탐험가가 있었어요. 네네. 6번이나 남북을 왔다 갔다 했대요. 와 대박이다. 그리고 1939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부터 그렇죠. 이 우리가 체감온도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서 피부가 동상 증세를 보이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을 해서 예. 이분이 체감온도와 관련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몸에 임상 실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 거는 한참이 지나서요. 2001년. 그러니까 2000년도 지나서 미국 기상청과 캐나다의 국방부가 함께 체감온도와 관련한 실험을 했어요. 예. 일단 자원봉사자 1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입속, 온몸 곳곳에 센서들을 막 붙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대형 냉장 창고에 넣습니다. 아, 네. 12명. 근데 그것도 심지어 그분들 자원봉사자인데. 네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인공바람을 만들어 놓고 얼굴에 동상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러닝머신 위에 이렇게 걷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 뭐 잇몸, 온몸에 다 센서 붙였잖아요. 예.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원래 더 해야 얼굴에 15초마다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바람에 물 까지면 너무 차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체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쓰는 그런 지수화된 그 공식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체감온도의 공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 예. 그래서 이 날씨라고 하고 또 기후 변화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사회 문제로 접했을 때는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제 지금 뭐 주거 환경, 뭐 아니면 그 일반적으로 뭐 태양열, 예. 그다음에 습도, 추위. 그러니까 뭐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공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똑같은 그렇죠. 추위가 와도 또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체형 이런 바람의 세기. 왜냐하면 바람은 고정적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굉장히 또 세게 불어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체감온도의 공식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어떻게 좀 예. 동참하시겠어요? 제가요? 이런 새로운 현대식의 체감온도. 아니 근데 네. 뭔가 인류를 위해서 한다면 저는 그런 거 좀 해보고 싶긴 해요. 예. 근데 많이 동상 걸리나요? 이런 걱정 좀 되긴 합니다. 아니 저는 체감 온도 공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요 공식에 대입해서 그럼 발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는 네. 보면은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대로 기온을 읽어볼게요. 쓰겠죠. 체감 예. 온도 예. 13.12 더하기 0.6215 곱하기 T 마이너스 11.37 곱하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쭉쭉 엄청 복잡한 공식이에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근데 왜 우리 수학 공식 할 때 있잖아요. 네. 서로의 그 관계가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온도하고 풍속학의 관계는 요 안에 어떤 수를 대입을 했을 때도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찬바람 대비. 네. 근데 또 모든 바람이라고 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진 않아요. 우리 사막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온 몸을 천으로 감싸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체온보다 더 뜨거운 바람. 아 진짜 저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경험하죠? 사막 가보셨어요? 아, 예전에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집트를 한번 사막 캠핑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반팔을 입으면 안 되고 얇은 하얀 천을 긴 팔을 입어야 되고 이게 바람에서 부는 검은색 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요. 답수하니까. 무조건 하얀 얇은 거를 머리까지 다 두르고 이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와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랑 똑같죠. 뭐 여름에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으면 아 큰일 맞아. 나지. 맞아요. 너무 실외기에서 그렇죠. 맞아. 딱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모든 바람이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그치. 차가운 바람. 차가운 차가운 바람. 그럼 반대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더 체감 온도 높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푹푹 찌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날씨 보실 때 기온도 보시지만 바람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방한 용품들 많이 요즘 입잖아요. 목도리 하면은 뭐 체감 온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장갑 끼고 귀마개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좀 되긴 되는 거죠. 되죠. 네. 저는 이제 막내 꼬맹이가 아직은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아들만 키우다 막내 또 딸 키우면은 막 야기자기 해주고 싶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막 색깔이라든지 컬러풀한 것들 뭐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또 이 여자아이들도 조금만 지나면은 분홍분홍도 그렇죠. 졸업하니까. 맞아. 근데 장갑이 겨울철에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이 보통은 이제 5손가락 장갑이라고 하는 그 장갑보다는 저는 아기들 할 때 옛날에는 이제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그렇게 표현 안 쓰면 안 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손모아 장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순화해서 쓰는데 예. 저는 이런 손모아 장갑을 더 많이 사줬어요. 아 그게 혹시 더 따뜻한가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 5손가락 장갑이 이렇게 옹기종기 얘를 따로따로 감싸주니까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뭐 움직임도 편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체표 면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부의 공기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주하는 맞닥뜨리는 그 면적을 체표 면적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5개를 쫙 폈을 때 요때의 면적과 손을 싹 모아줬을 때의 면적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손가락 사이사이 면적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손실되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 4개의 손가락이 서로 옹기종기 붙으면서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요. 그냥 이렇게 귀엽잖아요. 보폭도 좁게 그냥 이렇게 맞아. 서늘하게 걷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진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펭귄의 모습이 뭐냐면요. 옹기종기 붙어서 열교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맞아, 다닥다닥 맞아요.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추우니까. 예. 근데 또 이 안에서 어떤 또 지혜가 있냐면요. 얘네들이 안에 규칙이 있어요. 저기 안쪽에 있었던 펭귄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와요. 아 위치 바꿔요? 위치를 바꾸는 거래요. 어머. 그래서 얘네가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또 밖에 있었던 친구도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아. 그러면서 남극에서 추위를 견뎌내는. 아 몸이 좀 데펴지면 이제 밖에 또 서서 약간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있는 아이를 또 감싸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도 그 겨울을 따뜻하게 온정을 나누기 위해서 네.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저는 새끼들을 어린 그 펭귄들이 안에 넣어놓는 건 알았지만 교환하는지 몰랐네요. 위치를 또. 위치 교환한다고 교대 하더라고요. 근무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장갑보다는 손모아 장갑을 끼는 게 조금 더 열 손실이 덜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아니 혹시 오늘 바지 입으셨어요? 치마 입으셨어요? 저 바지는 입었는데 네. 바지를 입었는데 오늘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짧은 바지를 입었어요. 아. 제 발목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위에는 잔뜩 껴입으시고 입었는데 하체가 지금 너무 추워요. 근데 그렇구나. 이 발목 하나 살이 드러났다고 많이 춥더라고요. 그쵸. 그게 확실히 조금 바람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치마를 즐겨 입는 여성과 바지를 주로 입는 남성들 체감온도 차이도 꽤 크다고요. 전 오늘 사실 치마 입었거든요. 네. 어떻게 다르죠? 근래에 그런 철부지 뭐 모든 MZ라고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철부지 젊은 여성 아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치마가 짧으냐 너무 춥다. 보는 것만으로 춥잖아요. 왜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을 보면은 맞아요.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젊다 네. 얘기했다가 근데 내 눈이 춥다. 그러다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건강 상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짧게 입으면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입으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은 그저 치마를 안 입으니까 바지하고 남성들하고 여성의 체감 온도는 보통 한 6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꽤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여자들이 더 춥고 대신에 여름에는 그만큼 시원한 거죠. 그래요? 그만큼 시원하고 뭐 반바지와 긴 바지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치마가 무조건 추운 게 아니라 짧은 치마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무릎 단이
이제 무릎 위에서 10cm 위까지는 0.5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는데 2cm 정도 짧아질 때마다. 그러니까 무릎 위부터 진짜. 2cm 짧아질 때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에 그런 예보가 있었어요. 반대로 여름에 네. 폭염 예보를 하는데 여성들의 치마 길이를 보는 거예요. 여성 길이가 치마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열흘 뒤에 폭염이 오더라. 이런 게 과거에 영국에서 진짜. 예보가 적중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었거든요. 우리가 날씨에 따라 옷을 입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렇죠. 영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기상청 정보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도 내 몸에서 반응하는 그 몸의 지령을 더 잘 따르는 거죠. 그렇구나. 네, 미니스커트를 입고 열흘 있다 폭염이 오더라. 그게서 과거에 영국의 미니스커트 예보라는 게 있었었어요. 진짜요? 있었었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실제 정말 예보가 적중했냐? 적중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옷차림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내복을 입게 되면은 굉장히 체온의 상승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같은 경우에는 20배가 높게 올라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체 체온이 0.5도 정도 떨어지면은 면역력은 35% 저하가 돼요. 근데 반대로 1도로 올려놓으면 면역력이 6배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전이었나? 대전역에서 트럭에서 왜 우리 양말도 팔고 내복 팔고 이러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 날씨 마케팅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아. 그 녹음을 나오는 거예요. 그 아저씨 목소리로. 뭐라고요? 우리가 겨울철에 0.5도를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35% 떨어지고 1도가 그래서 내복을 입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와 저분은 날씨 마케팅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아주 과학적이신데요.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복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지나가면 사야 될 것 같아 진짜. 맞아요. 네. 굉장히 그래서 놀랬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녹음도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파시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옆에 지나가면 저는 겨울에 괜히 수면 양말 사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수면 양말 신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되게 신으면- 폭신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신어보셨어요? 안 신어봤어요. 전 수면 양말 사랑해요. 집에서 항상 신고 있어요. 오늘 한번 신어봐야겠다. 아니 너무 좋아요, 촉감이. 그리고 진짜 뭔가 집에 있을 때도 체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는데 이것도 과학적인 거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몸에서 추위를 제일 타는 곳이 어떤 부위일까요? 우리 몸에서. 약간 목덜미 아닌가? 잘하셨어. 오늘 목덜 옷차림 맞아요? 참 좋아요. 네, 저 아주 목이에요, 오늘- 목. 네. 그래서 목만 잘 두르더라도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제 열 발산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자, 목도리. 자 반대로 추위를 가장 덜 타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추위를 덜 타는 곳. 덜 타는 부위. 뭐 손 이런 데인가? 둔감한 곳? 맞아요. 맞아. 팔등. 진짜. 그러니까 손등. 손등. 네, 손등이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위를 제일 덜 탄다고 해요. 우리가 막 손 시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아무래도 좀 우리 몸의 중심에서 끝이니까 열이 전달되는 양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할 때 그렇지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손등이 추위를 덜 타요. 어. 그리고 오히려 몸통이 추위를 더 타요.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는 이 몸에 달려있지만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뭐 그렇지. 걷거나 팔도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겨울철에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또 아이 챙겨주고 막 이러느라 겉옷을 제대로 못 입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 거의 교복이 패딩인데 몸만 딱 감싸는. 조끼. 패딩. 요게 어떻게 보면 몸통의 열만 잘 유지시켜줘도 체온 유지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체 발산이 어디서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지고 옷차림을 하면 실용성도 챙기고 맞아요. 체온도 챙기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도 좀 가벼워지고. 아니 근데 예전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이거 추위가 인간의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자료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냐면 나라마다 문명이라는 표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농가는 굉장히 또 추웠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도심이라든지 다 주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 유엔에서 문명의 혜택 정보가 그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예. 그런 전제하에 평균 기온이 20도가 되는 곳에 사는 사람의 평균은요 한 59세 정도가 됐어요. 59세. 근데 조금씩 낮췄어요. 예. 이제 평균 기온이 한 10도인 곳에서는 55세. 어. 0도밖에 되지 않은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50세. 어. 그러니까 이렇게 추위에 따라서 수명이 어떻게 보면 짧아진 거잖아요. 그 짧아지는 이유가 추우면 우리 몸이
수명이 짧아진 이유가 추위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신경 물질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힘을 발휘하더라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짧아져서 수명이 짧아진다. 라는 원리인 건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철부지 아가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겨울철에 근데 진짜 날씨만 잘 활용하면은 다이어트 효과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날씨가 엄청 추워졌을 때 좀 다이어트 관련한 건강 이야기 좀 들고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 아이템은 제가 좀 아껴둬 볼게요. 좋아요. 맹추위가 찾아올 때 맹추위가 그때 찾아왔을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왜 나이 들면 뼛속까지 시리다 그러잖아요. 이 나이도 추위랑 상관이 있죠?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추위 상관이 있죠. 그렇죠? 제가 날씨 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더 못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지금 이실직고를 하면은 진짜 못하는 게 아이들 옷차림 진짜 잘 못 챙겨요. 아 진짜? 이렇게 추우면은 애들 막 껴입고 나가면은 막 바로 전화 와요. 나 오늘 더 죽는 줄 알았다. 가장 전문가 아니신가요? 근데 진짜 아이들은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네. 내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 아침에 맞바람을 불 수 있게끔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집안에서 우리가 잠깐 창문 열고 느끼는 추위는 되게 쉽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밖에 나가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체감적인 거로 느끼는데 어떻게 해도 아이들은 겨울철에 많이 춥지 않대요. 그게 연령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 맞아. 눈 오면 눈싸움 하는데 하나도 안 춥게 안 느껴지잖아, 춥대요. 애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 실제 예. 온도는 너무 절대적인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내에는 갈색 지방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만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고 소모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색 지방 조직이 겨드랑이나 어깨뼈나 목 뒤나 심장, 신장 주변에 분포를 하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는 일종의 방열기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축적이 잘 돼 있는 거죠. 아, 우린 이미 많이 소모를 한 소모한 거예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봐라 뼛속까지 시리다. 왜냐하면 갈색 지방들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뼈에 추위가 닿겠네요. 닿죠. 왜냐면 때리죠. 뼈를 때리죠. 추위가.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있거나 같이 사는 그런 어르신이 있으면 각별히 더 추위에 대한 그 보온에 많이 신경 써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에서 그랬나 봐요. 보일러 놔드려야 된다. 맞아. 그런 광고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추위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일단 요번 주간 날씨도 살펴보면 일단은 요번 주는 좀 추운 거죠? 내일하고 모레가 좀 많이 추울 거예요. 특히 이제 중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해상에도 바람이 강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체감의 온도를 끌어내리는 바람은 아닌데 오늘 바짝 또 바람까지 강해지니까 체감하는 추위 많이 떨어지니까 보온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추위가 오래 가면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때 눈이 내릴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온이 현재로서의 추세로 봤을 때는 주말에 다시 기온이 좀 올라가요. 아, 근데 이제 다만 그럼 덜 춥나 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더 춥게 느껴진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그냥 계속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추운 날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뜻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어렵습니다. 같습니다. 네, 계속 춥습니다. 계절이니만큼 알겠습니다.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조금 기대가 되긴 하면서도 지난번에 워낙 폭설이어가지고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이 얘기는 저희 다음 주에 나눠볼까요? 제가 과거 기록들까지 한번 다 들고 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야기 나눠보고요. 오늘도 날씨 이야기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